일 거고, 그 다음에 포토샵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드린 소스를 본인 폴더에 놓고 복사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자, 공유 폴더에서 쓰시는 거 아니라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옆에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기로 난 잘 안 보여. 그러면 큰 아이콘 하셔도 되고, 아, 나는 잘 보여. 그러면 보통 아이콘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자, 포토샵입니다. 위에 가려지는 부분 없으시죠? 자, 포토샵인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별하고 달하고, 그쵸? 뭐 나무하고 요런 글로브하고 뭐 요런 것들을 조금 합성을 할 거예요. 사진은 사진 그대로 완벽하지만요, 여기에 내가 지구에다가 뭐 달을 같이 합성하고, 그쵸? 뭐 지구에 별을 합성하고, 풍경에 달을 합성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 틀이랑 컨트롤 키를 누르고 문을 잡고 두 개를 여기 인터페이스에 요렇게 던지는 거예요. 어제 거 복습하면서 갑니다. 어제 거 복습하면서 가요. 그러면 탭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제가 모든 윈도우의 상의 문서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컨텐츠를 각각 잡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편한 걸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 두 개라고 표시가 돼 있죠. 데이터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달이고 여기에 풍경이 있는데 별빛이 있는 풍경이에요. 여기에 달을 한번 합성을 해볼 건데, 요번에는 초승달도 아니고 반달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요렇게 타원형인 달 있죠. 일부가 가려진 정원의 달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달을 동그랗게 셀렉션 해야 돼요. 동그랗게 셀렉션. 그쵸?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0,0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0,0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0,0에 가져다 대는 건 스페이스를 누르신 다음에 요렇게 가져다가 놓고 위에 라인, 그 다음에 옆에 라인에 요렇게 딱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동그란 보름달을 선택할 거예요. 보름달을 정확하게 딸 거예요. 그래서 일립스 툴로, 자, 끝이 명확하게 페더가 없이 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쉬프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요렇게 동그랗게 선택이 됐어요. 자, 페더를 만약에 끝이 흐리게 되려면 페더는 선택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순서가 도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고 실행입니다. 자, 요번에는요, 여기에 달을 요만큼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쵸? 요만큼만 가지고 올 건데 요 끝이 살짝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만들 거예요.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자, 스페이스를 눌러서 요렇게 살짝 뺄게요. 전략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자, 제가 반달도 아니고 초승달도 아닌 조금 보름달에서 반달이 돼가는 모습의 달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필요해요. 요만큼만.
근데 이 경계면이 살짝 풀어졌으면 좋겠어. 얼마만큼? 페더 값이 10만큼. 그쵸? 그러면 그만큼만 선택하려면 여기서 일립스 툴은 일립티컬 툴은 맞는데 교차되게 해주시면 되겠죠. 교차되게. 그쵸? 교차된 것만 남게 해주시고 페더를 10 정도 주시면 돼요. 자,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페더를 줬어요. 페더는 반드시 실행하기 전에 줘야지 실행 후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딱 붙이지 않은 이유는 조금 넉넉하게 옆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간격을 띄고 이렇게 가서 살짝 반달보다는 통통하고 초승달보다는 두껍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만. 그쵸? 교차된 것만 전략적으로 남긴 거죠. 그쵸? 근데 두 번째는 페더를 10 정도 줘서 저쪽 부분이 왠지 어둠에 가려져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게 만들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달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려져서 그림자가 져서 이렇게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남겨주는 거예요. 남겨진 영역은 이만큼입니다. 그쵸? 그럼 동그라미를 교집합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제보다는 한 단계는 더 갔는데 응용이죠? 응용이죠? 그쵸? 응용이죠? 그렇게 심각할 일이에요, 원진님? 제가 한 바퀴 돌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자, 이사 가는 건 무브였어요. 무브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무로. 그쵸? 그래서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요렇게 줄여주시면 어디서 많이 봤죠? 요렇게. 달이 가려져서 합성된 듯한 느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목표는 합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합성한 티가 절대 안 나요. 그게 목표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고수들이 잘하고 계세요. 네.
복습이 됐어요. 자, 복습이 되셨어요. 자, 달은 크기는 에딧에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하셔도 되고 클릭 컨트롤 T를 하시면 단축키입니다. 가로 값과 세로 값이 지금 비율이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셔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혹은 요렇게. 근데 여기서 나는 요 부분을 조금 더 요렇게 깎아내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하고 봤더니 얘가 너무 다 왔어. 요만큼 더 자르고 싶어. 그쵸?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요걸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있냐? 투명이에요. 요렇게 격자 무늬가 돼 있다는 거는 모든 컨텐츠,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배경은 투명한 거고 여기에 하나 컨텐츠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리프티컬 툴로 지금은 한 번만 할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페더 10으로 해서 요렇게 더 잡고 여기가 없어져야 돼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요. 요걸 선택한 상태예요. 요걸 선택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탕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야 돼요. 지금은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거. 근데 선택 영역을 반전. 그러면 선택했잖아요. 셀렉트. 선택에서 인버스. 그리고 여기 레이어에 갖다 대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디가 삭제되냐면 선택 반전된 이 영역, 요 부분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 딜리트.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컨트롤 D는 선택 영역 해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구현해 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멀리서 달이 어슴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자, 여기 요렇게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 근데 달 모양을 더 반달에 가깝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쵸? 자르는 방법은 동그라미 일립스 페더 값이 돼 있는 상태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르면 지금 제가 어디 선택한 거냐면 여길 선택한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하는데 근데 자르라고 했는데 여기를 선택해서 자르면 여기가 삭제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걸 삭제하는 게 아니라 요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역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영역을 반전. 셀렉트해서 선택한 거니까 선택 영역을 인버스 해주는 거예요. 반전. 그러면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딜리트 키로 한 번 눌러주시면 조금 요 외곽이 잘리겠죠. 그리고 셀렉트한 거를 디셀렉트, 선택 영역 해제해 주시면 조금 더 수정이 됩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 디셀렉션 그러니까 영역을 자꾸 뭘 반전시킨데 왜? 라고 하는데 조금 요 반전과 왜? 때에 따라서 내가 영역을 선택하고 반대를 잘라낼 때도 있고 선택한 영역을 지울 때도 있고 그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셔도 셀렉트에 관해서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선택. 모든 그래픽은 모든 오브젝트는요. 선택부터 시작을 해요. 왜? 선택해야 걔를 색을 바꾸고 선택해야 자르고 선택해야 변경합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합성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 거. 자, 어제 맨 마지막에 뭘 던졌냐면 칼라 렌즈라는 걸 한번 툭 던졌는데 갑자기 훅 하고 어려워졌어요. 이거 뭔지 몰라. 네,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컬러의 정보값을 추출하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계산해서 그 값을 잡아내는 거니까 이건 눈으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계속 연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컬러 값들, 비슷한 값들만 수용해서 선택해서 버리던지 남기던지 해야지 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제 헷갈리셨을 거예요. 별하고 글로브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를 다시 드래그해서 탭으로 열어주십니다. 자, 지구가 있고 별을 하나 합성을 할 거예요. 물론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그거 블렌딩 모드로 합성하면 돼요. 네, 그 방법도 있지만 블렌드는 중첩시키는 거거든요. 중첩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저희는 선택의 문제에만 지금 초점을 갖고 선택만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선택으로 이 아이를 합성해 볼 거예요. 선택으로 합성을 해 볼 거예요. 별이 빛나고 있어요. 자, 지구가 있는데 별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별들을 가지고 이 별들만 선택해서 지구에 합성할 거예요. 쉽지 않죠? 자, 별을 선택할 때 우리가 셀렉트를 하는 툴, 막기도 폴리고나도 그렇다고 오브젝트 셀렉트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얘가 아무리 로딩을 해도 퍼펙트하게 가지 않아요. 이 입자들을 자세히 보면, 잠깐만요. 요거 멈추면 시작할게요. 자, 요렇게 오브젝트 셀렉션도 이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확대를 하면 입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정 입자와 화이트 보랏빛 입자, 요렇게 빛나는 별이 입자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이트랑 그 퍼플이랑 흰색이랑 보라 입자를 동시에 잡긴 힘들어요. 그러면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이는 검정색이에요. 배경.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라색, 흰색 별이 필요한데 이 별을 따로따로 잡을 수 없으니 검정색을 잡고 배경을 먼저 잡고 반전을 시켜서 화이트와 보라색이 선택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확대하는데 확대는 Alt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어떻게 했냐면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위로 오르락 하면 확대, 아래로 내리락 하면 축소되어 가고 있었어요. 자, 조금 확대해서 면적을 좀 이렇게 잡아놓고, 자, 저희는 어제 오늘 셀렉트밖에 안 썼어요. 셀렉트에서 컬러 렌즈를 가서, 자, 지금 스포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스포이드로요, 이렇게 블랙 쪽을 한번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블랙 쪽. 그 다음에 퍼즈니스는 이 블랙 데이터와 비슷한 아이들을 얼만큼 더 수용하느냐일 거예요. 덜 수용하느냐, 더 수용하느냐예요. 그래서 적당히 블랙 앤 화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 저는 한 70 정도. 근데 이것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쵸? 이 아이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별빛이 어느 정도 블랙 앤 화이트가 선명할 때, 근데 지금 화이트는 선택된 거고 블랙은 선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왜냐하면 선택 영역 반전하는 거 귀찮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흰색 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버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라색 별하고 흰색 별을 추출해 와야 되는데 얘네는 사방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배경을 선택하는 게 빠르겠죠.
배경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을 반전해서 별만 데리고 옵니다. 아셨죠? 요럴 때 칼라 렌즈를 써요. 어제 그 달이랑 물이랑 있는 거 있었어. 얘는 무기물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물도 있고 인공물도 있었어. 그런 애들을 따오기가 힘들어요. 그쵸? 근데 그럴 때 특정 색을 추출해서 그 아이를 빼든지 지우든지 하고 나머지를 들고 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칼라 렌즈를 써서 OK를 누르시면 돼요. 얘는 드래그해서 가져오다 놓쳐요. 카피, 컨트롤 C, 글로브에 오셔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이 화면에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본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구 위에 덮인 별은 지우면 뭘로? 위로 동그랗게 해서 딜리트 누르면 돼요. 컨트롤 C 와서 컨트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컨트롤 C. 왜냐면 얘는 입자가 작아서 안 옮겨져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휙 못 넘어와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의 원을, 자, 이 아이는 가져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 요것도 요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가 이럴 때는요, 동그라미를 패더 값 0 해서 일리프티컬 툴을 패더 값 0 해서 요렇게 밖에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밖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자, 별을 셀렉트해서 디셀렉트 하고, 밖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딜리트. 그러면 선택 영역 해제. 그래서 지구 표면은 깨끗하게, 나머지는 별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합성이죠? 그쵸? 요게 합성입니다. 그래서 칼라 렌즈가 어제 걔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선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성해 보시면, 아, 저거는 저렇게 하는구나, 진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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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했는데, 자, 요번에는요, 달은 썼어요. X 누르고, 별도 썼어요. X 누르고. 자, 사진이 요렇게 두 개가 합성됐어요. 그쵸? 만약에 이 합성된 거를 JPG로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서, 자, Save As 한번 해볼게요. JPG로 나 이거 사진 저장하고 싶어. 자, 파일, Save As 이렇게 가볼게요. 자, Save As 안에 이렇게 열어보셔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어떠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확장자가 JPG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여기에. 그쵸? Save As로 안 하고, 자, 파일,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 파일, 내보내기가 익스포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as 이렇게 누르시면 이 내보내기 밖에 요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포맷을. PNG냐 JPG냐. 그리고 해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왜? 사진을 보내는데요. 카카오톡에 전송 안 될 때 있어요. 내가 뭐 신청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될 때 있어. 왜? 용량 넘쳤다고. 그러면 이 퀄리티를 낮춰주시면 용량이 작아지고 퀄리티를 높이면 용량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왜요? 이 퀄리티는요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이 원래 세팅 디폴트 값에서요 해상도는 낮출 수는 있는데 해상도를 높일 수는 없어요. 즉 해상도를 낮춰서 흐리게 만들 수는 있으나 해상도를 높여서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퍼펙트한 기술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낮추는 건 가능하고 높여도 의미가 없다. 자,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여기 바탕화면에 저장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이게 JPG 파일이에요. 고해상도 이미지 저장 파일입니다. 고해상도, 네, 해상도를 그대로 지키는 가성비 좋은 확장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이 글로브로 한번 올 거예요. 글로브. 자, 글로브로 한번 와서 이번에는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별과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별 백그라운드를 쉬프트로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잡아볼 거예요. 혹은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는 안 잡히네요. 이렇게 쉬프트 이렇게 두 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선택된 거고 쉬프트 위에 걸 선택하면 두 개가 중복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이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머지 레이어예요. 자, 하나로 합쳐졌어요. 자, 옵션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나는 포토샵이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요거까지는 오실 필요 없어요. 포토샵이 익숙하신 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단계를 1, 2, 3단계 이상으로 보여드려요. 나 잘 못해. 그러면 클릭, 쉬프트 클릭해서 마우스를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오른쪽에 넣으면 머지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합치는 거예요. 레이어를. 나는 이건 알아. 그러면 컨트롤 E 누르시면 돼요. 나는 단축키 알아. 컨트롤 E. 알파벳 E. 이게 머지 레이어 하는 단축키입니다. 안 되면 마우스 오른쪽 머지 레이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일 세이브 에즈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확장자 파일 형식을 한번 봅니다. 아까랑 달라요. 그쵸? 아까랑 달라요. 왜? 레이어의 상태가 달라서요. 그쵸? 레이어의 상태가 달라서. 레이어가 분할되어 있을 때 레이어를 살린다는 의미는 대체적으로 PSD, 즉 원본으로 저장한다라는 의미고,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한 장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낱장의 데이터를 저장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한 장일 때는 파일 형식이 JPG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JPG 나와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 모르셔도 괜찮아요. 또 해드릴 거니까. 자, 여기서도 옵셔널로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어요. 하이 퀄리티는 이 현재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높이는 건 무의미합니다. 이거보다 더 낮추는 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JPG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성 파일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비로소 완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이도
윈도우 체제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카카오톡에서 뭐 맥에서 전부 다 보여지는 겁니다. JPG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컬러 레인지가 조금 공부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패턴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두 개를 전부 다시 옮겨 놓을 겁니다. 패턴. 자, 이 패턴은 뭘로 만들었냐면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었어요. 자, 사진은요 주로 포토샵으로 만들고 보정하고 합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문양이라고 생각되는 건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사용하실 거고, 두 개가 다 필요하고,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포토샵은 사진이라고 하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라벨부터 시작해서 달력부터 시작해서 간판, 플래카드, 그쵸? 존재하는 거. 내 티셔츠에 있는 레터링 전부 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한 거예요. 그만큼 일러스트레이터, 그 커피나 아니면 텀블러에 있는 그 라벨링 있죠?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적인 굿즈로 연결되는 게 빠른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이긴 해요. 빠르게 그려서 빠르게 바로 상업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난 쇼핑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이템이 없어. 그냥 동대문에서 떼오는 아이템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없어. 그러면 결국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캐릭터를 만들던 아니면 패턴을 만들던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내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은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기성품은 이미 가격이 측정되어져서 나와요. 근데 내가 작품으로 내 캐릭터와 내 패턴화를 하면 그거는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길 수 있거든요. 물론 가치는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값어치를 낼 수 있는 건 일러스트. 그쵸? 그래서 일러스트도 꽤나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셀렉션 하기에는 아까 사용한 컬러 렌즈만한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선택이 더 엄청 잘 돼요. 그쵸? 자, 화이트든 블랙이든 모든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OK를 누르세요. 그쵸? 그리고 요렇게 옮겨보세요. 아이고, 요렇게 옮겨보세요. 이렇게 선택이 잘 돼요. 컨트롤 D로 해제하세요. 얘를 라쏘 툴, 폴리고나 라쏘 툴, 마그네틱 라쏘 툴로 선택할 수 없어요. 자, 얘를 막기 툴의 어느 걸로도 선택할 수 없어요. 자, 오브젝트 셀렉션 한번 해볼까요? 오브젝트 셀렉션 이렇게 하면 얘는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근데 한 방에 따다다닥 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럴 때는 이렇게 불규칙한데 명확하게 블랙 앤 화이트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요것도 잘 못 잡아내네요. 당연히 셀렉트의 컬러 렌즈에서 내가 만약에 화이트를 선택하고 싶다, 만약에 블랙을 선택하고 싶다, 무엇이든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OK. 그쵸? 지금은 블랙이 선택돼 있어요. 무브로 이렇게 옮겨보세요. 나는 화이트를 선택하고 싶어. 자, 셀렉트에서 인버스 하셔서 화이트를 요렇게 옮기시면 돼요. 요렇게. 그쵸? 요럴 때 한 방에 마술봉처럼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매직 원두 툴로 하면 되네요. 네, 매직 원두 툴은 블랙은 가능해요. 보여드릴게요. 블랙은 매직 원두 툴로 블랙을 선택하면 가능해요. 근데 화이트를 선택하면 불가능해요. 매직봉은
한 번에 선택하긴 선택하는데 이 객체가 다 연결돼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 매직 원드 툴로 블랙을, 내가 화이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매직 원드 툴로 연결돼 있는 블랙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 반전을 해서 이 아이를 get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툴로 계속 트레이닝을 해서 원리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객체를 선택하는 거가 쉬워지세요. 그러면 이렇게 더 복잡한 패턴도 당연히요. 셀렉트에서, 그쵸? 칼라 렌즈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한 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선택 영역 반전에서 이 부분도 선택할 수 있고, 얘도 붙어있는 부분이 블랙이니까 블랙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좀 떨어지네요. 매직봉 안 되네요. 화이트도 당연히 안 되네요. 요거는 그야말로 붙어있긴 한데 아슬아슬하게 붙어있어서 한 번에 잘 안 선택이 돼요. 이럴 때 더 없이 셀렉트에서 칼라 렌즈로 선택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맞춰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 영역을 조금 트레이닝 하셨죠? 저희 뭐 아무것도 안 배우고 오로지 선택만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선택하고 있어요. 보셨죠? 얘 칼라 만약에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가요. 모드가 맞아요. 뭐 그레이스케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미지에서 모드를 RGB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 우리 또 그거 하면 헷갈리니까 얘 충전은 돼요? 아주 느리겠네요. 파워가 좋지 않아. 오늘 점심은 메뉴가 뭐였어요? 떡국이었어요. 떡국 불린데. 하지만 맛있었어요. 다행이다. 금요일에 부대찌개래요? 아이고 세상에. 저기가 동원에서 하거든요. 동원 참치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봤더니 식사 만족도 조사하는 날 참치 비빔밥이 나오더라고요. 그 참치 얼마나 한다. 우리한테 그렇게 그 참치를 아끼나? 그쵸? 속상했어요. 어쨌든. 제가 어디 교육을 갔냐면 저런 좀 큰데 이렇게 제철소 이런 데 교육 가잖아요. 그런데 밥은 정말 일이 좀 힘든 곳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5성급 뷔페가 없는 거예요. 카레가 나오는데 그냥 카레가 아니라 이렇게 소세지, 프랑스 소세지 이거 있죠. 그것도 우리 슈퍼에 많이 그거 말고 칼집 이렇게 있죠. 그런 아이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고 진짜 그냥 저녁까지 배고프네요. 왜냐면 그게 또 낙이잖아요. 여기 오는 거.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쵸? 자, 일단 칼라 렌즈까지 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자, 한 템포 칼라 렌즈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한 바퀴 제가 더 볼게요. 여기 이렇게 갈게요. 칼라? 여기 하나는 선택할게요. 검정색 이거 나는 색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검정색에서 빨간색.
하얀색 무늬만 잡고 컨트롤 Z하면 컨트롤 Shift I 선택 영역 Shift I 선택 영역 그러면 여기만 잡겠죠? 자, 컨트롤 Shift I 선택 영역 그래야 여기가 잡겠어. 그쵸? 우리는 선택 영역 반전해서 잡은 거예요. 왜 색깔이 안 들어가냐고? 안 알려줄 건데. 그건 안 해도 돼요. 우리 아직 안 해서 색깔 안 바꿔도 돼요. 나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색깔 바꾼 거였어요. 색깔 못 바꾸게 할 거예요. 약골을 색깔 안 바꾸셔도 돼요. 저는 얘가 선택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자꾸 색깔을 넣는 거예요. 블랙이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이 개미 행군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넣어서 내가 선택한 아이는 이 아이예요 라고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색깔 넣고 뭐 이러는 거는 끝도 없이 할 거예요. 자, 요 아이는 연습하셨으면 X 누르셔도 돼요. X 누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미지 3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한번 이미지 3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한번 자, 여기에 블랙을 딜리트 할 거예요. 이 검정 화면을 없애고 이 글자만 저장을 한번 할 거예요. 글자만 남겨놓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선택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백그라운드로 락이 잠겨 있어도 됐어요. 어제 이 백그라운드를 풀어야 얘가 움직인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또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필요한 것만 복사해다 썼으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묶여 있는 게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를 해제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해제하세요. 락을 푸시면 돼요. 이 레이어 스타일이 왜 나오냐면요, 제가 더블 클릭을 3번 해서 그래요. 더블 따닥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번에도 이 A라는 아이, R이라는 아이, S라는 아이에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채로 떨어져 있는 알파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잡아도 안 되고 이걸로 잡아도 안 되고, 그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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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한없이 들어가요. 요럴 때는 바닥을 잡으면 되는데 바닥이 다 잡히지 않아요. 그쵸? 이럴 때는 또 셀렉트해서 컬러 렌즈로 블랙만 잡아서, 그쵸? 이번에는 인버트를 풀고 오케이. 인버트를 푸는 거죠. 왜냐면 아까 반전하려고 미리 했죠. 그리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죠. 다시 보면 이번에는 블랙을 선택해서 블랙을 삭제할 거예요. 아까는 블랙을 선택해서 반전해서 남겼는데 이번에는 선택한 애를 바로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셀렉트의 컬러 렌즈에서 이 아이를 선택하고 뒤집을 필요 없죠? 인버스 해제하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바로 딜리트 누르면 글자만 남을 겁니다. 글자만 남을 거예요. 글자만 남기세요. 글자만. 그러면 투명이
빨리 하려면 한 번이에요. 그쵸? 여러 번 누르는 거 없습니다. 자, 이 아이를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배경 없이 글자만 저장해주세요가 가끔 있어요. 이력서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경험일 거예요. 이력서 쓸 때 거기에 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사인을 하든 도장을 해야 돼. 근데 사인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 물론 한글에서 그림 그릴 수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인을 이렇게 해서 스캔해서 그걸 이렇게 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데이터만 살릴 거예요. 배경 없이. 이 글자만. JPG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확장자예요. JPG의 특징은 뭐냐면 배경을 끌고 다녀요. 배경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스티커 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동그래. 근데 JPG로 가져왔더니 사각형 안에 박스에 채워져 있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요렇게 저 글씨만 딱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거는 PNG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익숙한 확장자가 JPG, PNG, GIF 이런 것들이 제일 익숙해요. 그리고 코딩할 때도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소스를 가장 많이 써요. GIF는 움직이기도 하지만 모션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해상도가 좀 낮은 아이, 흑백일 때. 그 다음에 JPG랑 PNG는 고해상도예요. 근데 이 다른 두 점이 뭐냐면 해상도는 좋은데 하나는 배경을 끌고 다니는 거고 PNG는 배경을 끌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 격자 무늬는 배경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파일. 자, Save As에서 바탕화면에 이미지 3이에요. 파일 형식을 PNG로 해볼게요. PNG. 자,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러면 뭐 해상도 너 여기서 결정할래? 라지 파일 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파일 요번에는 익스포트 세이브 에즈에는 없어요. 익스포트 에즈에서 자 JPG 익스포트. 자, 이미지 3가 똑같은데 괜찮아요. 하나는 파일 형식이 PNG고 하나는 JPG니까요. 자, 오케이. 저는요 자꾸 세이브 에즈, 어떨 땐 세이브 에즈, 어쩔 땐 익스포트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세이브 에즈를 아예 잊어버리세요. 뭐든지 다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저장한다는 의미는 내보내는 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에즈 말고 익스포트 에즈를 신경 쓰시면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PNG든 JPG든 GIF든. 그쵸? 자, 요렇게 해서 배경 바탕에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봅니다. 하나는 윈도우 화면이 비춰요. PNG. 하나는 JPG. 배경을 끌고 다녀요. 제가 포토샵에서 저장할 때 배경 없었는데요. 네, 없었는데 이 아이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할까요? 자, 요거 나무에다가요. 이 아이도 한번 올려보고 엔터. 그쵸? 무브해서 약간 옮겨보고 이 아이도 한번 옮겨볼게요. 엔터. 무브해서 옮겨볼게요. 아, 이건 배경을 끌고 다니고 이거는 배경을 끌고 다니지 않고 글자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쵸? 요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PNG로 배경 없이 저장해주세요 라는 디렉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배경 위에 로고만 있는 글자를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PNG로 가지고 와야 PNG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저장이 달라지겠죠. 배경 없이 가져오세요. 이거. 배경 있이 가져오세요. 이거.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셨죠? 10분씩 있어요.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나는데 저는 여러분이 아니고 어제 좀 다른 과도 동지들도 좀 있었나요? 한 10분 요때 다들 끝날 텐데 어쨌든 좀 쉬세요. 했는데 셀렉트해서 칼날에 했는데 여기 중간 게 안 빠지고요. 중간 게 안 빠져요? 허준이 줄여. 그쵸? 허준 씨가 넓으면 색상의 스펙트럼이 더 넓은 거예요. 블랙만 아니라 블랙 비슷한 애들을 블랙이 조금만 들어간 애들도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막 구멍도 선택하고 모두 선택하고. 너무 더우세요? 조금 더우세요? 키세요. 키세요. 전원 키세요.
잘하시는 타입은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아니 내가 판단을 다른 분들도 거의 다 지금은 따라하고 계시는
하고 오늘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내일 저희가 한 3시 50분, 4시 사이에 마칠 거예요. 그래서 1, 20분 좀 정리하시고 내일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또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또 다른 수업이 들어가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한 포토샵은 꼼꼼하게 내가 요렇게 해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도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도어라고 되어 있는 거랑 뭐 풍경, 이미지 1번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요렇게 요거 한 개만 더 합성하고요. 오늘 크롭 한번 해볼 거예요. 크롭. 자, 크롭 한번 해볼 거예요. 요렇게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요런 문을 그쵸? 요렇게 해서 이거는 막기 툴로 하셔도 되고 라쏘 툴로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막기 툴로 한번 해볼게요. 막기 툴로 이렇게 했을 때 막기 툴에서도 별 문제 없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막기 툴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가 진짜 이거를 실무적으로 엄청 꼼꼼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슨 오차가 생기냐면 문이 요렇게 돼요. 그쵸? 요런 것들 혹은 여기 보면 수평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기서 약간 오차가 생기는 것들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막기 툴 사용하는 것보다는 라쏘 툴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확대해서 요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로 눌러서 옆으로 가서 또 요렇게 자, 스페이스로 가서 요렇게 요철들을 다 조금씩 정교하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문. 그쵸? 여기도 요철. 자, 스페이스로 정교하게 맞춰주는 연습을. 여기도 요철. 그래서 합성은 혹은 데이터 편집은 최대한 티 안 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선택해서 그쵸? 더블 클릭을 해야 OK 눌러서 딜리트를 할 수 있죠. 자, 요거예요. 요거는 문만 삭제한 상태예요. 혹은 요렇게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를 하면 경고창이 하나 떠요. 너 뭘로 메울 거예요? 지운 거는. 그래서 이렇게 락을 푼 다음에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풍경에 이걸 옮기셔도 되는데 지금 이 풍경은 가로예요. 자, 좀 시간을 들여야 될까요? 요거 따는데 그쵸? 갑자기 또 라쏘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폴리고나 네. 네. 이렇게 했어요. 다 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이걸로 하셨어요? 뒤에 사진을 이걸로 한번 톡 누르세요. 풀동사진 딜리트 누르고 이거 사진 딜리트 누르세요. 잘하셨어요. 지워도 되고 이제 지울 건데 안 지운 상태로 제가 살짝 내보려고 선택한 걸 문을 지우면 돼요. 문을 지우시면 돼요. 나중에 정교하게 해야 되고
이거의 특징은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쵸? 자,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선택을 했을 때 백그라운드로 락이 걸려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툭 눌러서 백그라운드에서 풀어진 다음에 문을 비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합성을 하면 돼요. 자, 문이 이미지로 가도 되는데 이미지는 가로로 넓은 거고 문은 세로로, 아니 거의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미지가 일로 오면 좋아요. 이미지가 문으로 오면 좋아요. 이미지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미지를 옮기기 위해서요, 이미지를 선택해야 돼요. 자, 오늘 선택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걸 선택하세요. 전체 선택 셀렉트 올이었어요. 셀렉트에서 올. 그러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근데 그냥 딜리트 누르면 안 되죠? 그냥 딜리트 누르면 안 돼요. 이거를 백그라운드에서 나와야죠. 백그라운드에서 나와야죠. 그쵸? 자, 저 백그라운드가 잠겨 있어요. 백그라운드는 왜 락으로 잠겨 있냐면 배경이야. 그래서 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지우려고 해. 그러면 물어봐요. 너 백그라운드 비면 안 되잖아. 뭘로 채울래? 라고 해요. 그냥 오케이를 하면 그들이 주변에 있는 픽셀 데이터로 메꿔버려요. 그래서 아까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백그라운드가 아닌 그냥 레이어로 독립시킬게. 그리고 지울 거야.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탭으로 이미지에 가면 이걸 제가 전체 선택해 보라고 했을 때 셀렉트에서 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자, 컨트롤 D는 선택 영역 해제예요. 자, 또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이에요. 근데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을 하려니까 이 백그라운드는 또 안 잡혀요. 왜?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잠겨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클릭. 컨트롤 썸네일을 눌러도 셀렉트 올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죠. 컨트롤 A 전체 선택, 셀렉트 올 전체 선택. 백그라운드가 아닌 상태에선 컨트롤 썸네일. 제가 이 미리 보기 하는 창을 엄지손톱만하게 미리 본다라고 해서 썸네일이라고 했어요. 썸네일. 네. 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무브 투로 집에 이사 가요. 어제 집에 이사 가 보셨죠? 자, 요렇게 집에 이사 갔어요. 집에 이사 간 다음에 자,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왜? 창문이 앞에 있고 풍경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레이어를 한번 옮겨 볼 거예요. 자,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으로 딱 잡았어요. 잡고 밑으로 내릴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아요. 잡았다고 얘가 주먹 쥐죠. 되게 귀엽게. 그쵸? 그리고 쓱 내려주세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순서 한번 바꿔볼게요. 선택해서 주먹으로 꽉 쥐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단축키로도 레이어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레이어 순서 바꿔보세요. 저 위에 레이어 1번 내리세요. 잡고 왼쪽 클릭 꾹, 왼쪽 클릭 꾹. 아니요, 주먹 안 쥐었어요. 네, 꾹 누르고 내리세요. 펜슬 X. 자, 잡고 왼쪽으로 아니요. 긴 공간. 잡고 내리세요.
레이어의 의미를 이제 현재에는 웹툰이 발달되고 그냥 만화가 발달돼서 이렇게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곰돌이 푸 때만 해도 푸 알아요? 빨간 바지 입은 아이, 꿀 이렇게 먹는 아이. 내가 너무 알고 보니 막 언니인데 막 너무 애기 지금 애기 곰돌이 푸 때만 하더라도 만화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셀은요 투명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곰돌이 푸가 꿀을 막 이렇게 떠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떠먹는 이 과정이 그 사진 떠먹는 하나하나의 컷이 한 100장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뒷배경은 나무야. 그렇죠? 그러면 이 100컷을 만화 영화 100컷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나무를 100장 그리고 그 위에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다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 밑에 레이어를 나무 레이어를 이렇게 깔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는 셀로판지 같은 투명 있죠? 투명 위에다가 곰돌이가 꿀을 먹어요. 꿀을 먹어요. 먹는 하나하나의 컷을 갖다가 올려서 찰칵, 갖다가 올려서 찰칵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적어도 같은 배경은 100장 안 그려도 되잖아요. 위에 있는 곰돌이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곰돌이 푸 옛날에 만화 영화 셀 애니메이션의 원조예요. 이게 레이어를 중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0장 속에 만약에 새가 왔다가 갔어. 그러면 새가 날아드는 새만 따로 그려서 요렇게 붙이고 찰칵, 요렇게 붙이고 찰칵, 요렇게 붙이고 찰칵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배경 백그라운드 하나를 놔두고 여기에 요렇게 딴 나무 PNG 파일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쵸? 여기에 사람 PNG를 올려놓고 중첩해서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필요해요. 레이어가. 만약에 가장 상위에 있는 레이어가 백그라운드면 배경에 가려서 밑에 있는 레이어는 모두 보이지 않는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순서를 바꿨을 때 저게 왜 뒤로 가? 저 구멍 뚫린 문 뒤로 배경을 밀어보내는 거예요. 요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중첩시켜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구멍이 뚫려야지 배경이 보이잖아요. 막혀 있으면 배경이 가려져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문에다가요 구멍을 뚫으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뚫린 구멍이. 그쵸? 왜? 얘는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내가 여기에 덮어버려 그러고 패턴을 하나 덮어요. 그러면 덮여요. 왜? 가장 상위에 이 레이어가 덮어버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레이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또 뭘 할 거냐면요. 저희가 크롭을 한번 해볼 거예요. 크롭. PS 2번이라는 거 하고요. 랜드스케이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5라는 거를 요렇게 3개 가지고 드래그해서 드랍 탭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5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img 5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에서요, 우리 이제 툴바에서 어느 정도 셀렉션은 했는데 툴바를 한 줄로 놓아주신 분 중에서는 4번째에 있는 크롭, 그쵸? 자, 그 다음에 2줄로 하신 분들에서는 요 왼쪽에 3번째가 크롭이고요. 크롭을 꾹 눌러서 안에 보시면 크롭 툴과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가로와 세로가 수직 수평이 되는 크롭과 이거는 뭐 사다리꼴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각도가
변형된 그 모양으로 이제 크로핑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밑에 있는 슬라이스 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 슬라이스 툴은 만약에 내가 컴퓨터 그래픽을 배웠어, 영상을 배웠어, 거기서 포토샵을 배웠어. 근데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요 웹 디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포토샵 페이지를 슬라이스 잘라서 구역별로 나눠서 아까 P 태그 안에 넣어버리고 HI 태그 안에 넣어버리고 이미지를 이미지 태그에 감싸서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때 자르는 도구예요. 이 자르는 도구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홈페이지 하나를 디자인해서 얘를 모두 다 쪼개서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슬라이스 툴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픽만 하신 분은 거의 쓸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웹 디자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이스 툴. 그래도 저희 이 두 개를 빼고 크롭과 퍼스펙티브 크롭 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롭은요 윈도우에 그냥 사진 있죠. 사진 뷰어에도 있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쵸? 이거는 파워포인트에도 있고 한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에도 있어요. 이 크롭은 크로핑 하는 거는, 자 크롭은 이제 다듬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크롭은 잘라서 다듬어내는 건데 요렇게 해놓으시면 벌써 지난번에 우리가 에딧에서 프리 트랜스폼 했던 툴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모양의, 그쵸? 외곽선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요 아이는 가로에서는 요렇게, 그쵸? 그러면 회색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건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영역을 지정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영역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회전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 사진이 회전돼요. 자, 컨트롤 Z로 가세요. 나는 이게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요럴 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Z로 일단 가서 회전은 하지 않고 수직 수평해서 크로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위쪽에 패널에 꺽쇠가 있습니다. 자, 이게 크롭을 해주는 거예요. 크롭. 잘못 잘랐어? 되돌아가기. 안 되돌아가죠? 컨트롤 Z. 자, 요렇게. 이게 크로핑이에요. 그러면 크롭을 눌러서 요렇게만 할 수 있나요? 아이고. 아니요. 컨트롤 Z로 돌아가서 크롭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크롭입니다. 요렇게도 해보세요. 자, 컨트롤 Z로 가셔서 꺽쇠만 눌러야지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엔터 치셔도 꺽쇠로 확정되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롭을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아니요. 자, 막기 툴 한번 갑니다. 막기 툴. 막기 툴. 막기. 우리가 아는 사각 막기. 선택 영역. 막기 툴. 사각형 막기 툴. 무브 옆에 있는 막기 혹은 무브 아래에 있는 막기로 갑니다. 자, 막기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크롭 툴을 누르는 겁니다. 요렇게도 가능해요. 내가 직관적으로 드래그 해도 되고요. 크로핑으로, 아니 막기 툴로 선택한 다음에 그냥 크롭 누르면 이 영역에 맞춰서 딱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상관없어.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꺽쇠를 누르든 엔터를 누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엔터 2번 눌러야 돼요. 왜? 얘는 막기로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2번 누르시면 되죠.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동그랗게는 크로핑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동그랗게는 크로핑 안 됩니다. 아트보드를 동그랗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랜드스케이프로 한번 가볼 거예요. 랜드스케이프로 한번 가보면 이 아이는 내가 여기 있는 포스터를 좀 갖다 써야 쓰겠어. 그쵸? 써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벽에 붙어 있네. 이걸 갖다가 포스터로 활용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보세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롭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쵸? 해상도가 별로 안 좋지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크롭을 꾹 눌렀을 때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 퍼스펙티브를 드래그해서 놔두고, 자, 퍼스펙티브를 드래그해서 놔두고 모서리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모서리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모서리를 정확하게 직선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내가 저 포스터 써야지 그러고 찰칵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저 아이를 이렇게 해서 크로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크로핑 쓰셔도 되고 퍼스펙티브 크롭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주로 편집 디자인 할 때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사진이 막 이렇게 찍힌 것도 많아요.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면 이게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을 여기서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넓고 밑에가 좁아요. 요런 걸 크로핑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죠. 드래그를 하셔서 자, 모서리에 맞춰주는 거예요. 모서리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엔터 치시면 돼요. 끝에가 약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 크로핑으로 약간 밑에 부분을 크롭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크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자, 이번에는 이제 사이즈를 한번 볼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셀렉트 안에 있는 거, 그쵸? 쭉 칼라 렌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툴에서는 세로 기준으로 1, 2, 3, 4, 5번까지 내려왔어요. 5번 안에서 우리가 아직 슬라이스는 안 했지만 그 전 퍼스펙티브 크롭 툴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이즈를 알 수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프로퍼티스를 가면 알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속성을 가면 이 사이즈는 픽셀로 표기되어 있는데 나는 픽셀은 가늠할 수 없어. 그러면 px 픽셀 단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밀리미터 단위로 한번 바꿔보세요. 밀리미터 단위. 그러면 자, 밀리미터도 잘 모르겠어. 자, A4 용지가 세로가 297이고요. 가로가 210mm예요. 이렇게 된 A4 용지가. 그쵸? 그러면 A4 용지 요렇게 3분의 2 정도 접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늠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어디에 뭐 센치 재야 돼. 그러면 A4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얘가 30cm는 아니고 0.3mm 부족한 30cm. 그쵸? 그러면 이 가구 저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럼 하나, 둘. 60에서 68cm 정도 되겠네 라고 가늠할 수 있어요. 얘가 210이에요. 그쵸?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눈대중이라는 게 있어요. 아, 얘가 30cm에서 3mm 모자라고 얘가 20에서 210, 210, 210.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종이의 무게가 중요해요. 얘는 90g. 그 g은 두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 그래픽 하는데 우리 뭐 어디서 250g짜리에 영화 뽑아오래. 250g짜리는 그쵸? 얘가 80에서 90이에요. 회사마다 달라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밀크 같은 거는 같은 80g이라도 좀 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종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같은 80, 90g이라도 좀 두껍게 느껴져요. 그러면 250 정도 되는 두께에다가 명암을 해오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접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두께가 명암 두께 정도 되는구나 라고 가늠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 A4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에요. 가로, 세로, 센치, 그 다음에 그램 정도. 그쵸? 요거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제 사진을 A4에 인쇄했을 때 얘가 얼마큼 해상도가 깨질까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얘 실제 사이즈는요 요만해요. 요만해. 그래서 이거 인쇄하면 거의 그대로 해상도 나올 거예요. 깨지지 않고. 그쵸? 그래서 요 사이즈를 알면 요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사이즈를 제가 전체 컨트롤 A를 선택하고 윈도우에 인포메이션을 가도 정보가 나와 있었고 프로퍼티스라는 이 기능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는 요거 전체를 선택해서 얘가 몇 픽셀인지 뭐 몇 센치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컬러 값을 RGB, CMYK 단위로 알 수 있었고 이 기준은 현재 여기 커서의 위치 값, 그쵸? 컬러 값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어. 진짜 이 사이즈를. 그러면 이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가는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그쵸? 이미지 사이즈. 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가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오리지널 사이즈래요. 만약에 이거를 2배만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드래그해서 width와 height 값 중에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링크가 의미하는 건 가로와 세로 비율을 유지한다예요. 자, 한번 width를 40으로 할게요. height는 같이 바뀌어요. 자, OK 누를 거예요. 커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혼란이 와요. 이거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누르면 작아지잖아요. Alt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올리면 커지잖아요. 이거는 뷰 사이즈예요. 내가 볼 때, 작업할 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고요. 제가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바꾼 거는 실제 파일의 이미지 사이즈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커진 만큼 해상도는 떨어졌어요. 왜? 커진 만큼 이 점의 성글기가 더 이 점의 크기가 커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지는요, 사이즈를 크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본래 가지고 있는 해상도가 깨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절하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Alt 마우스 휠 혹은 돋보기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은 뷰의 사이즈를 키우는
액추얼 사이즈, 실제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는 게 아니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컨트롤 Z로 한번 갈게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훅 작아질 거예요. 왜? 기준으로 뷰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그 기준으로 원래대로 줄어든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캔버스 사이즈를 좀 바꿔볼 거예요. 캔버스 사이즈.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이즈예요. 얘가 이미지예요. 얘가 이미지. 이걸 키웠다 줄였다 해요. 캔버스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바닥의 사이즈를 늘리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이미지는.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를 때로 늘려야 될 때 있어요. 이 밑에 주석을 달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캔버스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것이 이미지 안에 있는 캔버스 사이즈예요. 캔버스 사이즈. 자, 캔버스 사이즈도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는데 나는 가늠이 안 되니 밀리미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야.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릴레이티브라는 게 해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릴레이티브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고 릴레이티브를 요렇게 눌러주시면 0이 될 거예요. 자, 릴레이티브가 해제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요 그림 여기서 이거를 포함해서 얼만큼 늘어날 거냐 요거 포함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릴레이티브를 꺼주면 늘어날 때 어떻게 늘어나냐면 요 그림을 포함하지 않고 이 외벽으로 밖으로 얼마나 커지는지를 쓰시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편하겠죠. 0에서 시작하는 여기가 0이에요. 0, 0, 0 요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점이 가운데 있는 이 오브젝트 이미지예요. 여기가 전부 0이에요. 0, 0, 0 여기서부터 얼마를 할 거냐를 여기 적으면 되는데 width가 가로값이에요. height가 세로값이에요. 세로값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늘어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위로 늘어나고 밑으로 늘어나려면 수치값이 4개여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자, 뭉뚱그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 2개를 합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2개를 합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width를 10mm를 줬으면 가로 왼쪽 5mm 늘어나고 오른쪽 5mm 늘어나는 거예요. height를 30 줬으면 위쪽 탑이 15 늘어나고 바텀이 15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림이 센터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림 밑에만 10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올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위를 툭 누르면 거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에를 10을 늘려주세요 라고 하면 헤이트를 10만 누르고 OK 한번 해주세요. 헤이트를 10만 누르고 OK. 그러면 1cm 늘어났어요. 여기에 그럼 주석 그 캡션 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밑에 캡션 자리가 생겨요. 이게 캔버스 사이즈 늘어나는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랑은 다르죠? 캔버스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얘를 캔버스를 늘려 이미지를 늘려 요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내가 아닌 바닥을 늘리는 게 캔버스, 나를 늘리는 건 이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점을 기준으로 밑에만 위만 왼쪽만 오른쪽만 할 수 있는데 저게 센터에 있으면 위아래 근데 반반 좌우 반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하는 거예요. 아셨죠?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는 크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가 왜곡된 것도 바르게 크로핑 할 수 있고, 그쵸? 자, 근데 여기 한번 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요,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꽃을요, 그러면 꽃을 한번 PNG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빌딩을 요 하늘하고 한번 합성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문 열어서 문 속에 이 그 상해 풍경과 합성하듯이요, 빌딩 하늘을 바라봤을 때 빌딩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봤잖아요. 지금 하게요. 근데 이거를 스카이랑 합성을 해서 빌딩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봤을 때 구름이 보이게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글자를 PNG로 땄어요. 그러듯이 이 로즈라고 되어 있는 이 꽃을요, 핑크 꽃만 따서 PNG로 한번 저장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좀 시간 드릴게요.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안 되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는 그냥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합성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는 좀 디테일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도 뚫을 수 있으시겠죠? 여기 다리 남겨놓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옵셔널이에요. 선택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난이도로 해서 하늘과 건물을 합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장미꽃만 PNG로 한번 저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그란 원형, 그쵸? 안에다가 뭐 풍경 같은 거 합성해 보고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